네, 2022년 8월 28일 이정훈입니다. 예상대로 이재명 씨가 민주당 당대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력, 판단력이 중대한 시험대에 오른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은 쳐내고 당대표로 당선된 이재명은 윤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제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준석은 쳐내고 이재명과 영수회담을 하면 이게 뭡니까?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윤석열의 선택, 뭘 택할 것인가? 거악과 거악, 그리고 적, 거악과 적을 제대로 선정하지 못하면 정치는 엉켜버립니다. 우선 민주당 정리하겠습니다. 28일 오늘 이재명 씨가 대선에서 떨어지고 5개월 만에 국회의원이 된 걸 넘어서서 170여석을 갖고 있는 제1야당, 원내 제1당의 당수로 복귀했습니다. 그는 수락연설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의 삶이 반발짝이라도 전진할 수 있다면 제가 먼저 나서서 정부 여당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국민의 삶이 반발짝이라도 전진할 수 있다면 제가 먼저 나서서 정부 여당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네, 이 말은 시비를 안 걸겠습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 바른 길로 간다면 정부 여당의 성공을 두 팔 걷어서 돕겠다. 이것도 말 그대로는 시비를 안 걸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의가 지금 이재명 씨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죠. 국민과 국가를 위한 바른 길이 아니고 이재명과 문재인 그리고 민주당의 위한 길을 가기 위해서 그런 걸로 정부 여당하고 협력하겠다라고 한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지금 왜 당선되자마자 영수회담을 제의하면서 강대강으로 부딪히지 않고, 왜냐하면 이 민주당 세력, 이 이재명을 옹립한 철험의 같은 세력들은 검수완박법을 추진하면서 아주 강대강으로 자기네 다수를 무기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재명까지 옹립해놨는데 이재명은 뭐가 자신이 있는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수회담하자, 나랑 잘해보자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상당히 강대강으로 갈 줄 알았는데,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우선은 국민과 국가를 위한 기준이 다를 수도 있죠.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씨는 슈퍼리치, 아주 부자들이죠. 슈퍼리치를 위한 감세, 서민예산 삭감 같은 상식 밖의 정책으로 양극화는 더 악화할 것이라면서 종부세 완화 등을 추진하는 윤 정부에 대해서 딱 각을 세웠습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한 방안이 길이 완전히 다른 거죠. 또 민생과 경제,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훼손하고 역사를 되돌리는 퇴행과 독주에는 결연히 맞서 싸우겠다. 자, 민생과 경제, 민주주의는 그렇다고 칩시다. 평화의 가치가 뭡니까? 북한하고 짝짝꿍 돼갖고 북한이 많이 퍼져서 거기에 독재하도록 하는 게, 그게 이들이 생각하는 평화의 가치죠. 역사를 되돌리는 퇴행은 뭡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일본은, 그들이 대일본 제국이라고 할 때 일본은 우리하고 적이었습니다. 근데 그들도 미국한테 항복을 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국가, 일본국을 만들었죠. 그래서 입헌 군주제지만 상당히 내각제 요소를 강요한 그런 공화국이 되면서는 우리하고 친구가 돼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에 이은 이재명의 세력은 계속 반일, 일본하고는 적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역사를 그렇게 보는 거죠. 이 사람이 이런 연설 한두 번 했습니까? 근데 우리 윤 대통령은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다시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걸 결연히 반대하는 거죠. 이러한 이재명을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상대할 겁니까? 그리고 이재명 본인 자체는 대장동 게이트, 성남FC 후원금 문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문제 등이 있고, 그의 부인은 법인카드 문제, 아들은 도박 문제, 아들 본인 부인, 아들 본인 부인 다 본부자 비리가 걸려있죠. 이게 하도 고소 고발이 많았고 수사가 안 할 수도 없고, 수사가 되게 되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큰데, 이 170몇 석을 갖고 영수회담 제의하면서 딱 나오면 대통령이 그와 영수부담을 해주면 누가 이재명을 수사하고 누가 이재명을 잡아넣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힘당은 가처분이 인용되고 난 다음에 질의멸렬입니다. 당원 당규를 바꿔서, 그렇지, 이게 사람을 위해서 이 원칙을 바꾸는 거죠. 민주당이 그 짓을 하더니만 국힘당도 그렇게 하겠다는 쪽으로 가는데, 이렇게 해서 누구를 또 비대위원장 대행을 시키거나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이재명이 상대해 주겠습니까? 일부러 무시하고 점점 윤 대통령을 향해서 기어오른다는 표현 쓰고 싶네요. 그렇게 대들 텐데, 그렇게 되면은 국회에서의 주인공은 이재명과 민주당이 돼가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다가 쑥 틀리면 어떻게 했어요? 한참 문재인 대통령이 잘 퍼줄 때는 김정은이가 짝짝꿍 하다가 탁 깨지고 나니까 바로 뭐라 그럽니까? 삶은 소대가리, 특등 머저리 하고 막 공격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걸 윤 대통령도 당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재명 씨는 특히 법화 비리에서는 빼박도 못하죠. 근데 이준석 문제는 아직 수사가 제대로 된 것도 없고, 그런데 덜렁 징계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에 대해서 징계를 하고 나서도 뭐가 부족해서 그가 징계 이후에 대표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비대위를 만들었는데, 그게 그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이게 실패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준석이 큰 적이냐, 이재명이 큰 적이냐, 어떤 게 더 거악이냐, 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준석을 쳐내듯이 이재명을 쳐내지 못하고 상대한다면 국힘당과 윤 대통령은 상당히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준석을 저 정도로 쳐냈으면 이재명에 대해서는 사법적 검토부터 그 다음에 대화 상대로 인정도 안 하는 강한 조치가 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정치가 들어옵니다. 이준석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정치를 떠나서 이 포용 문제를 많이 거론했었어요. 그게 더 유리할 것이다. 근데 포용을 안고 갔거든요. 근데 이재명하고 이렇게 협치를 한다면, 하다가 이게 또 그게 아니고 또 이 사람을 기소를 한다면 그 뒤에 있는 개딸들을 비롯한 주사파들이 바글바글 대들 겁니다. 이준석이 대든 거하고 또 차원이 다른 공격이 있을 텐데, 이준석을 치는데 실패하고 이재명을 칠 자신이 있을까요? 이재명을 치지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김정은도 쳐내지 못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준석 실패하고 이재명 실패했는데 김정은을 어떻게 쳐내? 더 큰 핵을 갖고 있는 거악인데, 적인데.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 체리 따봉을 보내면서 내부 총질을 하는 이런 시각을 가졌는데, 내부 총질을 넘어선 게 대한민국을 법치를 흔들고 하는 게 이재명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 못하고, 또 우리 한민족, 우리 역사를 뒤흔들고 있는 게 김정은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최근까지는 강경하게 나갔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못한다면 그건 뭐야? 요만한 거 할 때는 그냥 파리채로 때려잡지만 호랑이 앞에 가면은 그냥 깨갱하고 도망가? 그건 뭐야? 전쟁을 하거나 정치를 할 때는요, 적아 구분 또는 뭐 피아 식별이라고도 합니다. 저쪽과 나, 적과 나를 구분하는 거. 누가 내 편이고 누가 내 편이 아닌지를 구별을 잘해야 됩니다. 내 편 중에도 미운 놈이 참 많죠. 같은 회사에 있으면서 같이 일하지만 내부 경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신문사, 정부,
뭐 어디 가든 치열합니다. 미워 죽겠죠. 근데 그 사람하고 진검승부하다가 정작 우리끼리 정신이 없어갖고 문이 열려가지고 패망한 나라가 한둘이 아니죠. 고구려가 그렇게 무너졌으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에 우리끼리 내부 경쟁하다가도 어느 순간 멈춰야 됩니다. 그럴 때 그게 포용력이 필요한 거고, 적은 가차없이 쳐야죠. 근데 원체 강한 적은 가차없이 못 치고 또 대화로 가잖아요. 미국이 러시아나 중국 같은 나라하고는 이라크는 문제가 있으면 쳐들어가고 아프간도 때리지만은 북한만 돼도 못 때리지 않습니까? 중국하고 러시아는 군비 경쟁을 통해 갖고 어떻게 공작으로 무너뜨리지 전쟁 형태로는 못 하거든요. 이게 현실입니다. 문제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고 아직 검사 물을 못 뺐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지지율이 상당히 낮은 상태인데 이준석을 쳐내려다고 하다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비웃기라도 하시 이재명은 당대표가, 야당의 당대표가 되면서 대통령은 나랑 회담하자 하고 딱 던졌습니다. 근데 그가 생각하는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길은 다릅니다. 슈퍼리치를 위한 감세는 아니다라고 하고 역사 문제를 거론하면서 또 평화 문제를 거론하면서 외교에 있어서 안보에 있어서 전혀 다른 시각, 다른 겁니다. 자기 문제는 얘기 안 하죠. 자기 문제 나오면 나는 책임 없고 다 빠져나가려고만 합니다. 이번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깡패 잡는 걸 막는 게 그게 개혁이냐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그 소리를 들어야 될 겁니다. 지금 이재명 뒤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할 겁니까? 8.5조 원 이상한 송금이 있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에 들어와서 부풀린 이익을 본 돈들이 8.5조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이게 북한으로 갔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FBI도 두 사람은 지명수배했고 한 사람은 체포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하고 북한하고 관계를 하려고 한 문재인 정권에서 이루어졌고 그 실세들이 개입되어 있다면 윤 대통령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아마 친문 세력이 또 벌떼같이 덤벼들겠죠. 이걸 어떻게 막을 겁니까? 이준석 쳐내는데 저렇게 에너지를 쓰고도 못 해내는 단계인데 지지율은 낮고. 그래서 저는 이준석은 쳐내고 이재명과 회담하면 이런 제목을 뽑았습니다. 윤석열의 선택 어떻게 할 것인지. 거악과 적을 제대로 선정하지 못하면, 그리고 힘이 없으면, 힘을 얻는 방법이 뭡니까? 적과 알을 구별해서 나와 좀 가까운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포섭하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읍참마속을 해야죠. 근데 아직 죄가 확정되기도 전에 막 쳐내고 하게 되면 참 이게 힘들어지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력에 대해서 많이 의심들이 있었는데 진짜 이제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봅니다. 잘 판단하고 단호히 행동해 주기를 바라는데 글쎄 어떻게 될지 지켜보시면서 또 각자 아이디어를 내서 중지를 모아보기로 하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